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색채 책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 현색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색채 표준을 정하는 목적과 이유는 소통하려고. 네. 표준이 없이 소통할 수 없어요. 그죠? 왜? 자기의 기준 가지고만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빛의 색과 물체 색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데 빛의 색은 혼색계, 물체 색은 현색계. 혼색계에는 CI 표준 표색계가 있다. 그 안에는 XYZ, YXY, LAB, LUV, LCH가 있다. 그 다음에 현색계는 먼셀, NCS, PCCS, DIN. 요거가 중요해요. 추가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낼 게 없다 보니까 RAL이라는 것이 또 나오고 있고, 또 현색계이면서도 혼색계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 나는 오스트발트 표색계. 이렇게 기본적인 색채 표준을 공부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표준들, 색상에 대해서, 명도에 대해서, 채도에 대해서 어떻게 표준을 정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구분해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또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하나가 뭐냐, 색입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마다의 색입체들은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아시면 돼요. 전 시간에 예로 색상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먼셀 표색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NCS, 세 번째는 오스트발트. 이제 교재 순서대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뭐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그냥 이해하고 그 다음 책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 순서대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NCS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오스트발트 표색계가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PCCS. 뭐가 되어 있다? PCCS. 자, 네 번째 뭐요? PCCS. 자, 그 다음에 DIN. 네, DIN. 네 번째는 뭐? DIN. 그 다음에 다섯 번째 RAL이라는 표색계가 있다. 이 중에서 오스트발트 표색계는 현색계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혼색계다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는 현색계와 혼색계의 개념이고, 먼셀 표색계만 임의로 색상의 RIGBP란 5개를 선정했고,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뭐를 기본으로 색상을 만들었다? 헤링에 뭐예요? 사원색설. 뭐예요? 노파 빨라? 노파 빨라. 이거 암기하는 거 얘기했었죠? 어떻게 해요? 에어플레인은 빨라, 빌딩은 높아. LAB를 연결해서 외워두세요.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먼셀 표색계에서 첫 번째 색상은 뭐로? 첫 번째 색상에 대해서 몇 색상? 얘는 기본 5, 중간 5, 10개를 10등분 해가지고 총 몇 색상? 100색상을 사용했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 NCS는 헤링의 사원색설인 4색상을 곱하기 10등분 해가지고 몇 색상? 40색상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했고, 오스트발트는 기본적인 헤링의 사원색설을 뭐예요? 중간색 4개를 넣어서 총 8개를 만들고 곱하기 3등분 해가지고 24색상. 그 다음 나머지 얘들도 오스트발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24색상으로 어떻게 해요? 구분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색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일단 먼저 먼셀 표색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셀이라는 사람이 색채 연구가인데 1905년도에 처음 만들었어요, 이거를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좀 약간 객관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 생각돼서 1931년도에 이 CI 의 보안과 1940 미국 광학협회 OSA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수정해서 사용하는 수정 먼셀 표색계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어디서 KSA,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표준이죠. 0062에서 먼셀 표색계를 우리나라의 표준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정했고,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육부예요. 교육부 고시라 그러죠. 교육부에서 나름대로의 법이 교육부 고시 312호. 자, 312호에서도 우리나라 교육은 이제 먼셀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 표준을 정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자, 주로 한국과 미국과 일본에서 주로 사용한다 그랬었어요.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색상은 전 시간에 설명했었죠. 그죠? 자, 먼셀의 기본 색상은 R, Y, G, B
B, P라는 5가지 기본색을 사용하고 중간색인 YR, GY, BG, 그 다음 PB, 그 다음에 RP라는 기본색을 정한 다음에 수치를 1, 2, 3, 4, 5, 5R, 6R, 7R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요, 명도는요. 자, 명도는 어떻게 표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도. 자, 명도는요, 기본적으로 0에서 10단계로 나눴어요. 뭐라고요? 0에서 뭐라고요? 10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총 몇 단계로 나눠져 있는 거죠? 11단계로 나눠 있어요. 몇 단계? 11단계로 나눠져 있다. 자, 먼셀의 표색계는 기본적으로 명도를 0에서 10. 그래서 수직 단면에서 수직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이제 색입체 얘기하겠지만 이건 그냥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로 외우세요. 단위는 n을 표기합니다. n0, n1. 근데 완벽한 순수한 우리가 색상에서도 원색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편의상 만든 것처럼 명도도 완벽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그 색료에서 완벽한 순색, 흰색, 완벽한 검정색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0.5, 9.5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일단 이렇게 편의상 얘기했고 n으로 표기합니다. n은 뭐다? 중립의란 뜻이에요. neutral이란 뜻의 n을 사용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neutral이라는 약자를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많이 밝은 거는 고명도, 중간은 중명도, 어두운 것은 저명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채도에 대한 부분이죠. 채도. 자, 채도는요, 총 14단계, 최대 총 몇 단계? 14단계를 나눠서 사용을 하는데, 다 14단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R, Y, G, B, P라는 5가지 기본색 중에서 채도가 많이 구분되어지는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노랑에서 빨간 요 부분이 가장 어때요? 밝기도 밝고 또 노란색이 그 상당히 주목성도 높다 보니까 뭐가 좋냐? 채도를 등간격이라 그래서 많이 이렇게 간격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빨강과 노랑 쪽이 가장 어떻게 됩니까? 그 채도 단계를 많이 낼 수 있어요. 저쪽이 이제 14단계가 다 이쪽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BG 부분 있죠? 여기 BG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대충 8단계 정도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 8단계가 나온다. BG. 그 다음에 P 부분, 요 P 요 부분은 몇 단계 정도 나오냐? 10단계 정도가 나와요. 몇 단계? 10단계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레드 퍼플이나 요쪽 있죠? 레드 퍼플 이쪽은 12단계 정도 나오게 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레드 퍼플 여기도 한 10단계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계는 요쪽이죠. 예, 퍼플부터 옐로까지가 10, 12 그리고 여긴 8단계. 그래서 최대 몇 단계까지 나온다? 14단계. 특히 레드와 Y야 요 사이가 14단계까지 나온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교재 나오죠?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뭐 1, 2, 3, 4, 5, 6, 7, 8로 나누지 않고 보통 2단으로 2, 4, 6, 8, 10, 12, 14 이런 식으로 2단위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앞뒤에다가 그냥 앞부분에다가는 1, 2, 3, 4, 6, 8, 10, 12, 14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 그런 간격으로 해서 최대 몇 단계까지 구분한다? 14단계까지 구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셀 표색계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정해 놓은 걸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뭘 나타내야 되냐면 표기법입니다. 뭐라고요? 표기법. 표기법은 얘를 어떻게 표기하느냐? 이렇게 표기합니다. H, V, C 이렇게 표기를 하죠. 자, H는 뭘 나타내는 거죠? 색상. V는 value, 명도. C는 채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OR이다 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아하, 빨강인데 원색. 그리고 4다, 저명도에 C. 빨강 같은 경우는 14까지 나오죠. 어우, 채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겠죠. 요 정도면은 이제 뭐 비비드나 이런 색에 가깝겠죠. 그래서 이거는 요거만 봐가지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만든 색상을 가지고 똑같이 여러분이 이제 재현을 하는데 5 아래 4에 14야 만들어봐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색상과 똑같이 만들까요? 똑같지는 않죠. 그렇지만 좀 비슷하게는 만들 거예요. 이 수치가 없으면 더 오차가 커요, 만드는. 그러나 이 수치가 있으면 그만큼 어때요? 만들었을 때 그 차이가 조금 덜 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바로 5번째, 색입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 색입체. 색입체는 뭐냐면 색들을 가지고 이렇게 색상 명도 채도를 이 색입체라는 형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직선은 명도고요. 이렇게 원을 도는 거는 색상이고요. 자, 이건 명도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도는 건 색상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뭘 나타내느냐? 그러면 채도를 나타내죠. 이런 표기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색에 대한 걸 이 모양에다가 다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내가 5R이에요. 그러면 그 색입체 안에서 5R 부분에 중명도인 4의 채도 14인 부분을 딱 꺼내낼 수 있도록 색입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입체가 아니더라도 우리 그 현색계는 색표집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했죠. 무슨 얘기냐? 미국에 우리 본사는 미국에 있고 우리가 이제 한국에 있는데 미국 본사에서 이번에 만드는 제품 말이에요. 이런 컬러를 넣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5R에 4에 14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 말만 듣고 색을 만들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색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래서 똑같은 색입체를 또는 색표집이 있어요. 표집. 그 색들이 쫙 설명되어 있는 표집을 걔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R에 4에 14는 어떤 색을 나타낸다기보다는 그 색 입체 안에 있는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애가 거기에 있는 어떤 원하는 색 입체 속에 있는 그 색을 보고 5R에 4에 14야 그 번호가. 그럼 그거를 얘기하면 나도 같은 색 입체에서 걔를 꺼내가지고 그 색을 가지고 만들면 그것 또한 똑같이 만들 수는 없지만 최대한 오차가 어때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쓰는 게 바로 색입체. 그래서 먼세 색입체는 기본적인 형태의 구조는 명도와 색상과 채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모양은 우리 교재, 어느 교재든 다 나와 있죠. 그죠? 색입체 모양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색입체에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수직으로 자르면 뭐가 보이느냐? 수직으로 자르면 여기 명도가 어때요? 동일한 명도면이 보이겠죠? 그렇잖아. 딱 자르면은 명도의 단계가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동일 명도면이 보이겠죠. 또 반대로 수직으로 자르면 명도의 단계는 보이겠고 색상의 동일 색상면이 보이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르면은 명도의 단계가 안 보이잖아요. 명도만 보이겠죠. 이렇게 자르면 동일 색상면과 명도의 단계가 보이겠죠. 요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색채, 먼셀표색계의 색채 조화 이론이 이제 교재에 나오거든요. 요거는요, 먼셀 색채 조화 이론은 우리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색채 조화론이 나오거든요. 그때 설명하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현색계에 대한 설명만 해도 좀 사실 헷갈리는데, 거기다가 색채 조화론을 지금 설명해버리면 더 헷갈려요. 그래서 뭐 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추후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색채 조화론은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색채 조화 이론은 뒷부분에서 설명하겠다. 그래서 먼셀의 색채 조화론 그런 뭐 대표적인 게 균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NCS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NCS는 이제 스웨덴에서 만들었어요. 자, 1979년도에 처음 만들어졌고 1995년도에 또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1판, 2판 해가지고 스웨덴 색채연구소에서 개발된 그러한 그 표준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나라인 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스페인 등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 NCS 그러면 대표적인 말이 뭐냐? 그럼 뉘앙스라는 말이 아주 대표적인 말이에요. 뭐요? 뉘앙스. PCCS는 톤이라는 말이 가장 대표다. 일단은 좀 그렇게 암기를 좀 해두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기본적으로 NCS도 헤링의 사원석쇠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것이고 이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은 상당히 그 친환경적인 그런 자연 환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표준 색상이 필요했어요. 자기네들의 자연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서도 색입체가 있듯 NCS도 있는데 특히 이제 NCS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스트발트 표색계와 함께 같이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다. 그래서 먼저 선생님이 이제 순서는 NCS지만 오스트발트 표색계부터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NCS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트발트 표색계는요, 오스트발트라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독일 사람인데 노벨 화학상까지 수상하신 분입니다. 1961년도에 처음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자, 오스트발트 표색계의 기본 원리는요, 색상은 기본적으로 24개의 색상을 쓰지만 명도와 그 다음에 채도의 표기를 먼 셀처럼 이렇게 수치로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기했냐면 A, B, C, D 이렇게 영어 단어인데 중간 색을 빼요. 그래서 A, C, D, E, F, G, I, A, B, C, D, E, F, G, H, I, J, K, L, N, P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의 명도 단계를 놨는데 그 단계의 명도 표시를 무엇으로 표기를 한다? 수치가 아닌 무엇으로? 영어 단어로 표시했다. 이게 조금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이 오스트발트 표색계는요. 자, 색입체부터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는데 자, 먼저 색상 얘기했었죠. 그죠? 이 색상은 기본적으로 자, 파라는 것과 라라는 기본 색상에다가 여기 중간에 뭐예요? YR 여기는 뭐예요? P 여기는 BG 여기는 뭐예요? GY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몇 색상? 8색상 그 다음에 3등분씩 나눠가지고 총 24색상인데 기본적으로 1, 2, 3은 노랑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3등분씩 나눠가지고 혹시 수치가 나오게 되면 대충 어디 위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스트발트 표기는요. 어떤 식으로 표시하느냐 20, L, C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20은 뭘 나타내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수치죠. 20이면 대충 어디에 있는 애들이냐? 초록에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3, 6, 9, 12, 16, 20 이렇게 3, 1은 3, 2, 5, 3, 4, 5, 3, 4, 12, 3, 5, 15, 3, 6, 18, 3, 7, 20이니까 3당씩 났을 때 대충 초록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응? 20은 뭐다? 초록이구나. 그럼 L은 무엇이고 C는 무엇인가 이걸 또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요 기본적인 색상의 혼합된 양을 색상, 명도, 채도로 설명하지는 않고요. 어떻게 설명했느냐 W, B, C 이거 물론 순서는 뭐 B, W, C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냥 W, B, C라고 순서를 정해서 할 거예요. W는 흰색 양을 나타냅니다. 무슨 양? 희색양, 흰색 양, 화이트. B는 뭘 나타내요? 블랙 양. C는 뭐예요? 순색 양이죠. 이거는 약간 빛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혼합비가 항상 뭘 나타낸다? 100을 나타낸다. 요게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WBC, 이거 월드 베이스 클래식 그래가지고 월드 야구컵 있거든요. 미국에. 그래서 여자분들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WBC 이렇게 암기를 해서 뭐야? 100. 왜냐하면은 NCS랑 요거 좀 지워도 될까요? 좀 지울까? 그냥 합시다. 그냥 요거만 지울게요. 색입체만.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요 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뭘 나타내는 거냐면 W와 B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도 지웁시다. 이거 NCS랑 좀 설명을 같이 좀 할게요. 자, NCS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얘도요, 오스트발트 표색계의 기본 W, B, C는 100이다라는 원리를 그대로 갖다 썼어요. NCS도. 오스트발트의 이 표기를 그대로 썼는데, NCS에서는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이제 교재를 보게 되면은 같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설명하면 좀 쉬워서 설명하는 거야. S는 10, 40 이렇게 표기하고, 그 다음에 Y 40, R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S10, 40이라는 건 뭐냐면 표기가 얘는 20LC잖아요. 그러면 L이 뭘 나타내는 거예요? 흰색 양이고 C는 블랙 양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 그대로 순서대로 B, C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WBC 암기를 해두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WB는 오스트발트, BC는 NCS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저 나름대로 암기법을 만든 거야.
그래서 얘는 블랙량이 10이고 얘는 순색량이 40이니까 나머지 더블량은 얼마가 되겠어요? 이 둘이 합치고 50이 되니까 나머지 100으로 빼면 이건 50의 양이 되겠죠. 근데 얘는 대충 이렇게 수치로 편리하게 돼 있어서 딱 나오잖아요. 이걸 뉘앙스라고 하거든요. 느낌으로 대충 어떻게 B, C, 더블량이 어떻게 혼합되어 있구나를 알 수 있는데 얘는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얘는 우리 표 봐야 된단 말이죠. 우리 표에 보면은 더블량, 흰색량, 백색량의 L이 얼마죠? 8.9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흑색량이죠. 거기 보면 C는 44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 둘이를 더해서 100으로 빼면 뭐가 나와요? C양이 나오죠.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래서 47.1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편리해요? 얘가 더 편리해요? 얘가 더 편리하잖아. 그지? 얘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합니까? 색상표가 필요하죠. 이걸 암기하고 있긴 좀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먼셀 표색, 오스트발트 표색계의 표기법은 20LC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NCS는 S1040이라고 표시하는데 여기 말하는 S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두 번째 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판, 수정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오스트발트 표색계에서 얘는 노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빨강은 빨강이라고 하는데 파랑은 울트라마린 블루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울트라마린 블루. 초록은 시그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울트라마린 블루, 시그린 그런 거 봤을 때는 상당히 바다와 관련된 걸 오스트발트가 되게 좋아했나 봐. 그래서 영어로 이 색상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중간색 주황은요, 기본적으로 오렌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중간색 청록은 터키스라 그래. 터키에 있는 무슨 돌의 색의 이름이고, 그 다음 자주는 뭐 우리가 알듯이 퍼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원래 연두지만 황록이라 그래가지고 리프 그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스트발트 표색계에서 사용되는 기본 색상의 이름들을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오스트발트는요, 좀 실용적이지 못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량화된 어떤 이런 수치값들이 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표를 좀 보고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NCS가 좀 더 오스트발트에 비해서 어떻다? 사용하기가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스트발트에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자, 오스트발트 표색은 명도 단계를 수치로 표시 안 하고 뭐로? 이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표기한다. 요게 불편하다. 그리고 얘네들의 기본적으로 더블량, 흰색량, 흑색량, 순색량은 항상 혼합비가 얼마다? 100이다. 자, 요걸 한번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트발트도 마찬가지 색입체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수직은 명도로 수직이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블랙량이고요. 여기는 흰색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멀리까지 있는 얘를 이제 순색량. 그래서 이렇게 색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뭐가 만들어져요? 색입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스트발트 표색계는 이렇게 양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무슨 복원추체. 약간 마른 모죠, 그죠? 요 복원추체. 이렇게 서로 마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게 하나의 하나의 색이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를 기점으로 삼각형들이 쭉 해가지고 24개가 쭉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입체를 갖고 있고, 자, 20LC 아까 얘기했었죠? 그러면 쭉 돌아가져 있는 애 중에서 20번째 애를 빼요. 그럼 거기에 L 부분과 C 부분에 있는 색을 탁 빼는 거죠. 그래서 그 색상을 만들겠다 하는 거를 나도 색입체를 갖고 있고 미국에 있는 애도 그 색입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20LC에 있는 그 색상 만들어. 그러면 내가 있었던 색상과 걔가 있던 색입체를 보면서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뭐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얘는 복원추체, 마름모 형태인데 명도 단계를 어떻게 나눴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A, B, C, D, E, F, G A, B, C, D, E, F, G H, I, J, K, L, N, P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어떻게 표시했죠? A, B, C, D, E, F, G, H, I, K, L, L이죠? L, N, P 이렇게 하셨습니까?
A, B, C, D, E, F, G, J, K, L, A, B, C, D, E, F, G, I, L, N, P 이렇게 아셨습니까?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와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뭘 만드느냐? 얘와 C가 만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자, 이렇게 표기를 해볼게요. G, I, L, N, P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또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 부분과 얘 부분이 만나는 부분 있죠? 만나는 부분 여기는 뭐예요? CA가 되는 거예요. CA.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가 됩니까? EA가 되겠죠? 여기는 GA가 되겠죠? 얘랑 만나잖아요. 여기는 IA가 되겠죠? 이건 LA가 되겠죠? NA가 되겠죠? 여기는 뭐예요? PA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다음 여기는 뭐가 됩니까? 여기 EC가 되겠죠? GC가 되겠죠? IC가 되겠죠? 이렇게 LC가 되겠죠? NC가 되겠죠? PC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재 나와 있죠? 그죠? 네, 여기는 뭐가 돼요? G가 되겠네, G가 되죠? IE가 되죠? 여기 LE가 되죠? NE가 되죠? 뭐 P가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LC다 그럼 어디야? 20번째 색상의 LC 이 부분에 대한 색을 딱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색상을 좀 만들어 그러면 걔도 거기 있는 거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LC의 양은 여기에 있는 WBC라는 양이나 여기에 있는 WBC의 양은 항상 어떻다? 다 100%에서 일치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요 라인에 있는 애들 이렇게 어떻게 이 라인에 있는 그러니까 C와 같은 수직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이 양에 있는 애들이 무슨 색? 순색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등순 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계열? 등순 계열. 그다음 그러면 흰색을 바라보고 있는 이 라인에 있는 애들은 무슨 양이 다 같아요? 흰색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등백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라인에 있는 애들 있죠. 요 라인에 있는 애들은 블랙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등흡 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제 그 오스트발트 WBC는 항상 0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그 오스트발트 표색계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NCS를 한꺼번에 이제 설명을 다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PCCS, 자, 이 오스트발트 표색계에서도 마찬가지 색채 조화론 이론이 있는데 그것은 뒷부분에 색채 조화론을 설명할 때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는 PCCS에 대한 얘기를 하자. 자, 이것은 1964년 일본 색채 연구소에서 개발되었고 이건 톤의 개념입니다. 자, NCS는 S1040YC발이라고 했었는데 얘는 20LC라고 표기했었죠. 얘는 HVC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두 번째 판으로서 이거는 뭐요? B와 C고요. 얘는요? WB. 그래서 WBC라고 그랬죠. YC발은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Y 안에 뭐예요? 10% 정도의 레드가 들어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앞부분은 대충 어때요? 검은색이 10이고 순색이 40이고 흰색이 50이니까 비교적 어느 정도는 좀 밝고 채도는 좀 중간에 비는 어느 정도 되겠구나. 중명도, 중채도는 되겠구나라고 이거를 보고 우리는 대충 뉘앙스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성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뒷부분에는 Y에 10만큼의 레드가 있다 해서 어떤 표색계보다도 훨씬 더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표색계다. 얘는 이 수치를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반면에 이 PCCS는 어떻게 표기하느냐? 자, 표기법은 이렇게 표기합니다. ER 짝대기 긋고 7.0 짝대기 긋고 뭐 ES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ER은 뭘 나타내? 순서대로 그냥 이건 색상을 나타내고요. 이건 뭘 나타냅니까? 명도를 나타내고요. 그럼 이건 뭘 나타냅니까? 채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지금 뭘 설명하는 거냐? 마찬가지로 얘도요. 그 헤링의 사원색설을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발트 표색계처럼 24개의 색상을 사용하고 있고요. 명도는요.
자, 얘는 명도는 수치로 표기를 하는데 0.5 단위로 해서 총 몇 개? 17단계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오스트발트만 이제 뭐로 표시하죠? 명도를 알파벳으로 표시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기본 색상은 24색상, 그다음 명도는 몇 단계? 17단계. 채도는요, 기본적으로 9단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단계? 채도는 9단계. 여기서부터는 그냥 이걸 단순하게 암기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사 같은 경우는요, 이 색상, 자, 이 R이라는 것은 두 번째의 R이라는 얘기죠. 우리 오스트발트의 두 번째는 대충 노란색이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노랑 기미의 2번은 노랑이긴 한데 좀 빨강 계열이거든요. 이건 약간 좀 다릅니다. 2번, 이제 순서가, 얘는 오스트발트랑 비슷하지만, 오스트발트에서는 두 번째는 노랑이었죠. 근데 얘는 여기 친절하게 R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R이에요. 이건 빨강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그 이름과 순서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7.0이라는 것은 명도를 나타내니까 비교적 밝은 거고요. 채도는 ES라 그래가지고 채도를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유채색에서 사용되는 톤의 개념이죠. 그래서 뭐 비비드, 브라이트, 스트롱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그 색조 개념의 표준을 정해 사용할 때 이 PCCS를 많이 참고를 했었어요. 자, 그건 이제 교재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맑은, 밝은, 뭐 선명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PCCS에서 설명하고 있는 톤과 명칭을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암기해 두시면 좋겠어요. 가끔 나옵니다. 자, DIN은 어디서 만든 거죠? 자, 독일에서 만든 거죠. 독일에서. 자, 독일에서 1955년 오스트발트 표색계를 기본으로 해서 같이 만들어냈어요. 마찬가지로 색상은 몇 단계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24색상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건 외우세요. 알겠죠? 명도는 0에서 10단계로 해가지고 오스트발트 먼셀처럼 11단계를 나눠져 있습니다. 11단계. 그리고 채도는 총 0에서 15 해가지고 16단계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아셨죠? 그리고 표기는 어떻게 표기한다? 그러면 얘는 그냥 13 땡땡 5 땡땡 3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이것은 순서대로 색상을 나타내고요. 앞에 거 색상,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포화도죠, 포화도. 포화도가 뭐예요, 포화도가? 채도 나타내는 거예요, 색상, 채도, 그 다음에 암도, 마지막 거. 암도는 뭐죠? 명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RAR은요,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 독일에서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210, 뭐 80, 이것도 마찬가지 땡땡이 아니고 점만 찍어요. 80점, 그 다음에 뭐 30,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기사나 이런 데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냥 그런 것보다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먼셀과 NCS와 오스트발트 표색계까지 원리를 조금 더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 PCCS, DI는 그냥 색상, 명도, 채도가 몇 단계로 나눠져 있고 어떻게 표기하는가 표기법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RAL은 그냥 독일에서 만들었고 표기되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빨리 설명을 했는데 어렵나요? 현색계는 기본적으로 색상, 명도, 채도에 대해서 몇 색상, 몇 개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표기법은 어떤가? 표기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 그 다음에 색입체는 어떤 걸 설명하는가? 예, 그렇게 돼서 표준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셀, NCS, 오스트발트는 특히 먼셀은 좀 독단적으로 사용하죠. RIGBP. 얘네는 헤링의 사원 색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특히 오스트발트 표색계를 기본으로 해서 NCS도 만들었고 이 DIN도 만들었고 아셨습니까? 그리고 헤링의 사원 색상을 기본으로 해서 색상을 정해서 사용하고 있고 얘는 HVC 표기하고 얘는 S10에 40, Y10R 얘는 20LC 얘는 WB 얘는 BC 요건 Y에 10만큼의 R이 있다. 얘는 ER 7.0 ES를 짝대기로 걷다 PCCS 얘는 땡땡이 얘는 점 그리고 얘네들은 색상은 몇 색상 24, 24 명도는 17, 9 얘는 11, 16 이렇게 나눴다 라고 외우시면 되겠어요. 단순히 외워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아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지만
서로 헷갈리고 외울 게 많아서 좀 힘들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표색계에 대한 강의를 3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고요. 항상 강의 듣고 나면 어떻게 해라? 암기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암기하는 사람 없어요. 네. 암기가 안 돼도 정독하고 암기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고 또 틀리면 찾아보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것이 되어지고 처음에 어려웠던 게 숙달돼서 좀 더 편해지는 그런 시점이 있을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생명법부터 한번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